자, 어제 김진성의 그 사무실 내부 영상이 빨간 아재님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 캡처한 건데요. 김진성 사무실이 갑자기 지금 철거한다고 해서 막 뛰어가 보셨대요. 근데 사무실 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사무실 밖에 있는 뭐 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빨간 목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찌른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람 목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다양하게 찔러본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시행했던 그대로 손을 뻗어서 휘두르면서 손목을 돌려갖고 깊이 찌를 수 있는 저 연습만을, 저 자세만을 1년 넘게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벽이 거지. 뚫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사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 지가 저기서 부동산을 할 마음이면 손님 받아야 되는 사무실 벽에다가 그러니까. 저지랄을 하겠어요? 나 1년 전부터 나 부동산을 할 필요 없어. 나 곧 백채 들어와. 라는 마음으로 이지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계속. 근데 이게 우발적이라고? 근데 이거를 뭐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랐다고 하면서 A4 용지로 이게 덮어져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덮었겠어? 그러니까 경찰도 몰랐을 거라고 지금 빨간아재 지금 말하셨는데 저는 경찰이 덮어놓은 거 아닐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급하게 철거하는 것도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 철거는 가족이 한다는데 이거 누가 해? 그리고 위험했다며. 이게 아직 재판 중인 상황에서 범죄자가 가장 많이 기거했던 공간인 거고 네. 따라서 이것도 현장 보존이 되어야 될 지역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지랄을 해놓은 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이게 거죠. 손가락 거의 2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찌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방향이나 강도나 자세나 위치에 대해서 진짜 실수를 안 하도록 1년 넘도록 이 연습을 한 놈이라니까. 그 여기 있고 그다음 밖에서도 요 나무 요거로 해가지고 사람 목 정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저 했던 너무 성의 있지 않아요? 저 정도 된다고 하면?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야. 말이 안 되지. 저는 이제 이 기사에는 없습니다. 어제 또 더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뭐, 김성수 TV에서도 약간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뉴탐사 보도나 뭐 다른 유튜브 보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어디 현장이에요? 그 피습 현장에, 뭐 국정원도 있었다고 예, 하잖아요. 지금은 국정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테러 관련된 그 테러 센터장이 센터장에. 원래는 국정원을 통해서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국정원이 이거 관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번째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국정원은 전혀 모르고 이건 경찰에서 새 나간 거다 그랬는데 실제 현장에 정보과 형사인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국정원 지부 애들이 나와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장 사진만 찍어서 대조해 보면 압니다. 아니 대테러 센터장도 뭐 국정원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처음엔 그랬다가 그건 뒤에 모른다. 바꿨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신 분이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영입 인재들하고 이제 같이 콘서트를 열어갖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박선원이라고 4호 인재가 계세요. 국정원 그 1차장.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국정원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내부 파이프가 있을 거고 찾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치우는 현장에도 국정원 요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거를 지워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혹시 국정원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국정원은 자기가 소방이나 경찰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처음에 대테러 센터에 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현장에 미리 가 있었으면, 정말, 뭐, 요인에 대한 어떤 뭐 경호나 어떤 정보 수집 차원에서 따라갔다고 손 치면, 국정원 요원이, 지부 요원이 직접 그걸 확인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심지어 피를 닦는 장면을 비롯해서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허위 사실을 공시할 수 있냐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국정원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그 이상 아예
이 아예 사건을 계획을 했던가? 기획을 했던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축배를 듭시다라고 얘기했던 한동훈이나 한동훈의 갑작스러운 비대위원장 수락 과정 중에 곧 이재명은 없어져. 이재명은 끝날 거니까 너 비대위원장 해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힌트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까지 큰 느낌으로 온다고 제가 지금도 이태원 관련된 참사를 결코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아.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나중에 이게 사건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커져버리니까 은폐하는데도 깊숙이 관련하고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은 아무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검찰 발표나 이게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증상이 밝혀져야 할, 우리 정치 역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그리고 나는 제일 이상하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출신 변호사가 운영 중인 부산지역 로펌을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월세도 밀렸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그 빨간아재 영상 보면은 그 건물주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뭐 밀린 거 그 저기서 깎고 해가지고 그 보증금에서 깎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대요. 그만큼 돈이 없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산지역 로펌? 이거 얼마 줘야지 선임할 수 있죠, 이거? 돈이 있나, 도대체? 아니,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려면요, 최소한 기본이 5천에서 시작해. 수임료만 5천. 기본이. 이걸 갖다가 내가 500만 원 받고 그냥 공짜로 해주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들고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 뒤 까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했는지, 누구랑 근무했는지, 금방 다 나와요. 결과적으로 김진성의 이번 그 살해 영상 연습 이 증거들을 봤을 때 우발적으로 갑자기 그날 아침에 마음을 바꿔서 현장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박선원 그 전 차장하고 얘기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섬찟하게 놀란 게, 저 보세요. 전부 가로 방향으로 일정한 높이에 일정한 그 상흔을 내고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찔러가지고 비틀어서 뺀 거예요. 손을 비틀어서. 이게 벽이 파질 정도. 그래서 자기 자신 목에 난 상처하고 상처 흔하고 너무 똑같다. 옆으로 찔러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랑 너무 똑같아서 놀랬다는 겁니다. 만일 저기에 세로로 찌른 자국이라든지 다른 위치에 찌른 자국이 있다고 치면 뭐 여러 가지로 찔러 봤겠구나인데 얘는 오로지 이거 하나만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실수하지 않도록. 목만. 이런 살해범한테서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아직 우리나라에 국군이 남아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축배를 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이미 축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왜 술도 안 처먹는 놈이 술잔을 채워들고 현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축배를 들겠으면 이따위 멘트를 했을까요? 아마도 한동훈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명 병원으로 옮겨도 우리 2차, 3차 계획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하루 이틀 안에 죽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